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박진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로서 강의 대상을 설정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지문은 3등급으로 설정하고 고2는 2등급 이상으로 설정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보시겠습니다. 글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의 현상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 먹는 음식의 질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식과 사회계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라고 정의하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inks between food consumption and lifestyles are defined in relation to social hierarchies. 여기까지 보면 주어인데 사회적 계층에 관련된 어떤 삶의 그 라이프스타일과 어떤 음식 소비가 developed in various ways in centuries. 그래서 16세기 후반 이런 시대에 발달했다라고 첫 문장에서 강하게 글쓴이의 생각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음식의 어떤 질이 분명히 계층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 다음 그 시대가 변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correspondence links의 어떤 환원된 표현인데 음식과 음료 그리고 어떤 소비자 자체에서의 어떤 유형 사이에서도 여전히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걸 보시면 참 재미있는데, 유럽에서의 예시인데 18세기입니다. 초콜릿이라는 커피라는 것이 어떤 부르주아 계층들이 먹는 마시는 음료였고, 지배적인 부르주아 계층의 음료였고, 초콜릿은 또 귀족적인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그 다음 내용에서 보시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자는 이 부르주아들은 커피를 마셨던 이유가 좀 더 아침에 일어나서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 마셨다라는 내용, 그리고 후자, 즉 여기 귀족들은 커피라는 게 상당히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마셨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기에서도 그러나 커피는 또 대중화가 되었고, 즉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다는 내용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1번 문제에서 보시는 체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가 이미 프랑스에서 대중화가 되었고 홀란드와 잉글랜드에서도 또한 그렇다라고 지금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번에서의 체크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1번에서 보면 과연 so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so가 맞을 것이냐, 아니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부사가 과연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so가 아닌 as를 써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 문장을 보시면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더 설명을 덧붙여야 될 것이 뒤에 도치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잠깐 보시면 T 다음에 어떠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난이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bduction이라고 하는 어떤 그 논리학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최민근 선생님, 혹시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답은 하나일지 모르나 중간에 어떤 해설 과정, 풀이 과정이 하나만 존재하는 걸까요? 되게 많아요. 네, 저도 이제 강의 평가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풀이 과정에 대해서 참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논리학에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논리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학에 대한 내용으로서 abduction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 abduction이라는 것은 process of reasoning이라고 합니다. 어떤 추론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용되느냐? 어떠한 설명, 주어진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우리가 should select,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어지는 추론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고의 설명을
위한 어떤 논쟁이다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법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we frequently face is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점 뭐냐면 특정한 어떤 데이터가 may not determine or force us to accept only one explanation. 즉 하나의 답, 하나의 설명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몇몇 철학자들은 이렇게 심지어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there always be a variety of explanation. 핵심인데요. 다양한 설명이 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제점입니다. 하나만 답이 있다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하다라는 가능한 설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일치하는 그 근거와 일치하는. 그래서 이러한 권위자들이 이렇게까지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 주장이 맞건 틀리건 간에 자, 우리가 어떤 다양한 alternative explanation도 이것의 같은 환원인데 다양한 어떤 설명 가능한 설명 가능한 것들에 직면하게 될 때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설명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그 증거에 적합한지 이것을 파악을 하는 게 우리 추론, 즉 사상가, 논리학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abduction이라고 다시 한번 핵심어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2번과 3번의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2번은) unsettled냐 아니면 즉 과거 분사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분사로 써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이들에게 이제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짚어주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as의 쓰임입니다. 혹시 정지영 선생님, 네. 혹시 as가 이렇게 도치되는 경우에는 as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도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이라고 하는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as가 도치를 좀 동반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unsettled냐, unsettling이냐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미상 주어를 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의미상 주어는 이시기 때문에 도치가 된다는 것을 문제풀이에서 문장을 제대로 된 문장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이 부분은 이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는 decide라는 동사 다음에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데 과연 대신지 아니면 whether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바꿀 수는 없는지 의문사 위치를 한번 넣어주는 건 어떤지 문맥에 따라서 좀 답이 어느 정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목적으로서 명사절 대도 가능하고 외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뒤에서 의문 형용사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해 본 이후에 최종 정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고2 세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관한 문제인데요. 건강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몸에서 증상을 느껴서 병원을 갔다. 그런데 병원에서 어떤 그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꼈을 때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선생님들은 안 계시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미 그 간의 증상이 나왔을 때는 이미 몸이 한 7, 80%는 이미 상태가 안 좋아졌다. 말기까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 정도의 어떤 상식적인 부분을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dy tends to accumulate problems
자, 몸은 문제를 축적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종종 작은 어떤 겉보기에는 minor imbalance 하면은 뭐 불균형한 아주 사소한 불균형이죠. 몸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라는 건 뭘 유발하냐면 또 다른 미묘한 subtle imbalance를 유발하는데 그것은 또한 촉발합니다. 문제, 결국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마치 여기서 핵심입니다. 글쓴이가 비유를 이용하면서 도미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게 도미노처럼 되기 때문에 도미노의 끝 단계를 치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when you try to treat the last domino 하면 나오면서 그 끝을 다루는 것은 즉 결과적인 증상을 다루는 것은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이 isn't addressed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증상이 나왔을 때 끝을 해줄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문제의 initial problem을 하기 위해서는 근원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글의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에서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eed 다음에 doing이 쓰였는데 과연 doing 다음에 need 다음에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쓰느냐 아니면 to 부정사를 쓰느냐. 그런데 여기에서의 어떤 설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일단 조세미 선생님 need 다음엔 doing이 목적으로서 적합할까요? 아니면 to do가 적합할까요? to do. 네, 감사합니다. need는 to do를 목적으로 취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선생님 is가 나왔는데 어떻게 또 not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빈도 및 난이도 설명 때 첨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3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앞문장이 이미 시작되었고 쉼표로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so를 as로 고치고 뒷부분에서의 생략된 단어를 잠깐 보시면 T, had, become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도 앞에 coffee had already become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동사가 되겠고요. had p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ad 그 다음에 얘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p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s로 고쳐야 된다 라고 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서의 unsettled 문장을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불안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걸 원문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의 어떤 이세의 unsettled의 의미상 주어는 이시기 때문에 감정을 유발하는 unsettling으로 정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런 문장들이 so로서 추가적인 설명으로서 얘를 문맥상 do나 oldo를 집어넣으면 더욱더 의미상 구분이 명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decide의 목적어를 지금 묻고 있는데 문맥상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 decide 결정하는 건데 that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one of those explanations 그 다음에 fit 그 설명이 가장 맞는지 여기에서는 decide의 목적으로 분명히 대시 명사절로는 가능하지만 문맥상 뭐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된다기 때문에 whether도 가능합니다만 저기에서 나와 있듯이 그러한 많은 문제들 중에 특정 하나의 문제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서 얘가 one of those explanation을 꾸며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4번 지문만 보시면 4번은
자, all you need to do라는 게 워낙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저 문장을 풀 때는 일단 doing을 to do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때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지문, 첫 번째에서 so와 as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의 연결, 즉 문장 전체적인 구문 속에서 문장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문장에서 종동사가 2개인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지를 구조를 파악하는 거를 묻기 때문에 빈도 자체는 이런 식의 유형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이도에서 이 부분에 이게 과연 헤드 PP라는 걸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4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의 as가 양보로서 쓰인다는 것, as의 양보의 의미일 때는 도치가 되며 앞에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하는데 예문을 하나 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등장할 경우, 자, 물론 대문자입니다. 그러면 생략도 가능하고요. 그녀는 비록 어리지만 그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예문을 할 때 이 as가 양보로서 쓰이며 문장 전환할 때는 althoughla고 문제를 내는 게 학교 내신 서술형 단답형 정도에서는 빈출하는 문제라고 문제이며 하기 때문에 일단 빈도수 자체는 as의 어떤 저러한 지문이 나왔을 때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는 4로 보겠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저기서 unsettled와 unsettling을 이 구조를 본 상태에서 구분한다는 것도 아이들의 출제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아니면 크게 아이들이 어떤 걸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바로 분사를 묻고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빈도에 비해서 좀 낮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지문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대신데 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건데 앞에 예를 들면 설명을 할 때 아이들에게 앞에 있는 동사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I'm certain, I'm sure, be sure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wonder라는 게 나오면 wonder나 I'm not sure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뒤에 의미이기 때문에 또는 ask도 자주 빈출하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는 명사절 whether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에서는 문맥상 같이 문맥 내에서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설명이 가장 맞는지에서 의문 형용사인 which가 꾸며준다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것까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4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all you need라는 표현,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아이들에게 할 때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all that이라든지 그 다음에 what이라는,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 길어지고 다시 이 명사절이 관계대명사절이 주어로 나온 다음에 is가 나온 경우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 앞에는 to가 생략된 거 있다. 그래서 뭐 의문을 갖고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봤을 때는 전혀 이상 없이 보는데 이것을 뭔가 틀렸다라고 지금 고쳐봐라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아이들이 다른 틀렸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학을. 왜 동사 2개가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빈도수는 저 문장이 출제가 되는 경우는 높지만 난이도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